10강은 대표적인 공제 감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감면을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되는데 이 공제 감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라 최대 3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데요. 도소매 기준 50억 이하는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소기업인 도소매인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 없이 10%의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그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감면율 10%를 곱하면 50만 원이 감면세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이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라 이건 최대 100%까지도 이 감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용하면 엄청 세금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요건이 창업을 하셔야만 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내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창업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창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 폐업 후에 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것도 창업으로 보시긴 좀 어렵고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내가 기존에 하던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업종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창업이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근로만 하던 근로사업자가 처음으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그건 창업이 맞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창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선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면율인데요.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청년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청년 창업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 창업에 속하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셨다면 그 군대 병역 기간도 차감을 해서 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반 창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가밀 역세권 외 창업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이 되고요. 감면율은 50%고 이 감면 기간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 경우에는 감면 기간이 없이 매해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가세 연도부터 5년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50%, 수도권 가밀 역세권 내인 경우에는 50%, 수도권 가밀 역세권 외인 경우에는 100%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전에서 이 30세 청년이 처음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 이 청년 창업으로 모아서 수도권 가밀 역세권 역외 창업으로 100% 감면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고용세액 공제인데요. 이건 기존에 고용과 관련돼서 여러 규정으로 분산돼 있던 것들을 통합고용세액 공제로 합쳐가지고 23년도부터
신설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장님이 혼자 사업을 하시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은 고용 증가 인원이 한 명인 걸로 보아서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청년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는 1년의 세액공제가 1,4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크고요. 2번부터 5번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850만 원에서 95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 직원을 고용하시게 되면은 3년간 그 고용이 유지가 돼야만 되고요. 그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 감소한 만큼 내가 공제받은 세액만큼 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공제가 불가능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을 유지를 하셔야만 공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직원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고용 인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은 고용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바로 다음 직원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이 유지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밖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에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연금보험료는 우리가 불입하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를 한 해 불입하는 금액 전액을 다 한도 없이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노란우산 공제는 이 사업자분들의 이 나중에 나이가 먹거나 뭐 폐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망하시거나 할 때 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불입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노란우산 공제에 불입을 하시게 되면은 불입보험료 중 소득에 맞춘 한도 금액만큼만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4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는 내가 불입한 금액 전체를 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액공제 부분을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게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이랑 나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불이백의 한도가 600만 원이 있고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 한도액이 9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만약 금액을 더 많이 불입을 하신다 하면 퇴직연금 쪽으로 불입을 하시는 게 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의 20%만큼 감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표적인 공제 감면 제도와 이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